자, 그러면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처분에 대한 위법 여부나 효력 여부 이 두 가지가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민사소송을 누군가가 제기했다고 봅시다. 자, 그랬을 때 민사법원에서 과연 그 행정법원에서 해결해야 될, 결론을 내려야 될 위법 여부나 효력 여부를 이쪽에서 판단을 전제적으로 하고 민사적 법원에서 나머지 내용, 보통 이런 거죠. 처분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내가 민사적으로 돈을 받아야 된다. 또는 처분 자체가 효력이 있냐 없냐, 없기 때문에 내가 돈을 받아야 된다. 민사는 거의 돈이기 때문이에요. 돈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가 문제돼서 나는 돈을 원해. 손해배상 받고 싶어. 그게 바로 이 파트고요. 위법 여부 하나. 그다음 두 번째가 효력 여부. 행정청이 나한테 했던 처분이 취소 사유야 또는 무효 사유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국가한테 돈을 냈으면 그 돈 다시 내가 돌려받겠어. 민사잖아요. 이 파트 두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첫 번째 위법 여부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보통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 손해배상 상대방이 나한테 위법행위,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고 싶은 거죠. 그때 바로 위법 여부가 문제가 되고요. 효력 유무는 상대방이 나한테 돈을 받아갔는데 받을 이유도 없는데 돈을 받아갔어요. 근데 그건 불법행위는 아니고 부당이득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당하게 내 돈을 가져갔다. 그래서 난 돌려받고 싶다. 그게 바로 이쪽에서 말하는 효력 유무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다시 앞으로 가서 하나씩 천천히 보시죠. 자, 행정청이 한 행정행위가 위법하기 때문에 내가 위법성을 먼저 행정소송에서 인정을 받고 민사소송 제기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아직 행정소송에서는 그 위법 여부 가지고 다툼을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내가 돈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행정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국가배상 청구, 국가배상이 손해배상이랑 똑같습니다. 국가배상 청구를 한 경우에 결론은 민사법원은 행정법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이 위법한지 위법하지 않는지를 스스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따가 형사법원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론 하나, 위법 여부는 행정법원이 아니더라도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에서 판단이 가능하다. 왜냐? 위법 여부, 위법한지 아닌지는 당연히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죠. 그게 관할이 행정이냐 아니냐 따지지 않고 가능합니다. 뭐가? 위법 여부가. 딱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밑에 행정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그 전제로서 반드시 그 처분이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가 돼야 되냐? 아니다. 취소되지 않더라도 민사법원에서 위법함을 전제로 손해배상 금액 때릴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약간 문구가 어려워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이 프로세스가 기억나면 이 문구는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고 이해가 되고 이제는 무조건 암기해야 됩니다. 전제적으로 취소가 돼야지만이 국가배상 청구 가능하다? 아니다. 상관없다. 민사법원에서 판단 가능하다. 이거 하나 있고요. 과세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이 직무상 과실로 과세 대상으로 오인해가지고 그 과세 처분으로 내가 돈을 내가지고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과세 처분이 나한테 위법행위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세 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가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민사법원에서도 판결을 낼 수 있다. 아시겠죠? 사실 문제에서 이게 논점이 된다면 힌트를 줍니다. 어떤 처분이 위법한지가 전제 선결 문제가 됐을 때 또는 어떤 처분의 효력이 취소 사유일 때 또는 무효 사유일 때 이렇게 딱 앞에 깔아줘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럼 민사법원에서 판결할 수 있냐, 판단할 수 있냐 이것만 딱 골라내면 돼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효력 유무입니다. 효력 유무는 아까 우리가 하자는 취소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다 했죠. 뭐가 더 심각하다 했어요? 무효가 더 심각한 하자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굳이 행정소송에서 취소가 안 되더라도 무조건 무효기 때문에 민사에서 바로 판단이 돼요. 하지만 이게 공정력이 나오죠. 무효까지는 아닌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그럼 우리가 공정력에 의해서 취소 사유에 불과할 때는 취소가 돼야지만이 효력이 없어지지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이런 유효한 통용력이 있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런 공정력을 존중해서 하자가 취소 사유에 불과할 때에는 법원은 행정처분의 효력을 마음대로 부정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처분의 효력이 유지가 되겠죠. 그럼 그 처분이 내가 효력이 없다라고 하면서 돈을 받아가려고 한 그 민사소송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당이득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원고가 지게 돼서 기각 판결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각하는 아니에요. 기각이에요, 여러분. 싸울 자격은 있는데 이때는 법원이 민사법원이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가 네 말이 옳지 않다라고 해서 기각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는 손해배상, 뒤에는 부당이득. 일단 기억하시고요. 조세 과오납 반환 청구 사건에서 조세의 과오납이 취소 사유에 불과할 경우에는 이라고 같은 조세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앞에는 힌트를 어떻게 줬어요? 위법한 조세 처분이라 했죠. 근데 여기는 과오납이 취소 사유라고 딱 힌트를 줘요. 그럼 이건 위법 유무예요? 효력 유무예요? 효력 유무죠. 그 안에서도 무효 취소 중에 취소라고 봤죠? 그렇기 때문에 취소 사유에 해당할 때는 부당이득으로 본다 안 본다? 볼 수 없다, 법원이. 그렇기 때문에 원고가 지게 된다라는 결론 가시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하자가 심각해서 무효예요. 그럴 때는 법원은 언제든지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요. 법원은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왜냐하면 효력 자체가 없으니까 인용 판결, 즉 원고가 이기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약간 어렵게 나온다면, 그러면 하자가 무효니까 심각하니까 그럼 민사법원이 그 해당 처분의 무효 확인 판결까지 내릴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건 안 됩니다. 민사는 민사적으로 돈을 주게 할 수 있지 그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줄 수는 없어요. 그건 관할 위반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딱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무효 판례 몇 개 더 봅시다. 국세 등의 부과 및 징수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힌트를 주죠. 취소 무효 자체를 따지고 전제로 깔아줬다. 그럼 효력 유무입니다. 위법성은 위로 가서 위법 여부, 손해배상. 아시겠죠? 구분할 줄 알으셔야 돼요.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그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가 선결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 심사 가능, 불가능? 가능이라고 해서 쭉쭉쭉쭉 갔다. 하지만 하자가 단순한 취소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효력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가 기각당하게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 여부가 선결 문제로 되는 때에는 다 힌트를 주죠. 그럴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민사법원이 판단 내려줄 수 있다. 부당이득으로 돈 얼마 줘라 이렇게 판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해서 그 취소나 무효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죠? 취소일 때는 안 된다 했어요.